야, 너 여기 왜 또 왔어? 너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알아? 하재민은 몰랐다. 자신이 건드린 여자의 언니가 헬기 타고 직접 내려올 정도의 특전사 핵심 전투 교관이라는 걸. 작전명 진실의 칼날을 시행합니다. 훈련병, 하재민, 조, 지금부터 내 지휘하에 들어간다. 그 순간 병사들의 얼굴에서 피가 사라졌다. 그건 징계가 아니었다. 특전사의 복수, 군인의 정의였다. 그리고 진짜 훈련은 이제부터였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응원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충북 괴산 육군훈련소의 새벽 공기는 칼날처럼 차가웠습니다. 영하 10도를 웃도는 추위 속에서도 특전사 교관 정의연은 흔들림 없이 고공강화 훈련장을 점검하고 있었습니다. 27의 나이에 이미 특전사 최연소 여성 교관으로 명성을 쌓은 이연은 완벽주의자로 통했습니다. 오늘 오후 훈련 일정 변경 사항 없습니다. 이연이 부하 장교에게 간결하게 보고하자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서둘러 자리를 떠났습니다. 이연의 차가운 눈빛과 절제된 말투는 훈련소 내에서 이미 유명했습니다. 어떤 훈련병도 감히 그녀 앞에서 농담을 건넬 생각조차 하지 못했죠. 하지만 이연에게도 따뜻한 면이 있었습니다. 바로 가족과 함께 있을 때였습니다. 특히 막내 여동생 정유리에게만은 다정한 언니의 모습을 보여주곤 했습니다. 유리는 22의 대학생으로 언니가 군인이라는 사실을 자랑스러워했지만 정작 군대가 어떤 곳인지는 잘 모르고 있었습니다. 오후 훈련이 끝난 후 이연은 훈련소 지휘부로부터 긴급 보고서를 받았습니다. 신병 교육대에 배치된 훈련병 중 심각한 문제아가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하재민이라는 24세 훈련병은 입대 전부터 여러 차례 경찰서 신세를 진 전력이 있었고 훈련소에 들어온 후에도 일진병사라는 별명으로 불리며 다른 훈련병들을 괴롭히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재민 일당이 또 사고를 쳤습니다. 이번엔 후임병 3명을 화장실에 불러내서 보고하는 장교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이연의 표정이 차갑게 굳어지는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이연은 보고서를 읽으며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평소 같았다면 즉시 개입했을 텐데 이번에는 다른 교관들이 담당하고 있었고 자신의 직접적인 관할이 아니었습니다. 이번엔 지켜보겠습니다. 다른 교관들의 처리 방식을 보는 것도 필요하죠. 이연은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이미 하재민이라는 이름을 기억해두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늦게 이연은 사촌형으로부터 예상치 못한 전화를 받았습니다. 이연아, 내일 유리가 훈련소에 놀러 갈 거야. 너도 알다시피 내가 휴가 나왔는데 유리가 군대가 어떤 곳인지 궁금해 하더라고. 면회 신청은 이미 해놨으니까 걱정 말고. 이연은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군부대는 아무나 함부로 드나들 수 있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특히 젊은 여성이 훈련소에 들어온다는 것은 여러 가지 위험 요소가 있었습니다. 형, 유리한테 조심하라고 전해주세요. 훈련소는 생각보다. 이연이 걱정스럽게 말하려는 순간 사촌형이 웃으며 말을 끊었습니다. 뭘 그렇게 걱정해? 유리도 이제 어른인데 조심할 줄 알아. 게다가 너 같은 특전사 언니가 있는데 누가 감히 건드리겠어? 전화를 끊은 후 이연은 창밖의 어두운 하늘을 바라보며 불안한 마음을 달랠 수 없었습니다. 군부대는 아무나 오는 데가 아닌데. 하지만 유리는 애초에 군대가 어떤 곳인지 모르지. 이연은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가족들 앞에서는 항상 따뜻한 언니였지만 군복을 입고 있을 때의 자신은 전혀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냉철하고 무자비할 때도 있었죠. 특히 약자를 괴롭히는 자들에게는 더욱 그랬습니다.
그때 이연의 머릿속에 오늘 오후 받은 보고서가 떠올랐습니다. 하재민이라는 문제아 병사, 그리고 내일 훈련소에 올 여동생 유리. 설마 그런 일은 없겠지. 이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가슴 한편에서는 불길한 예감이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훈련소 안에서 민간인 여성과 문제아 병사가 마주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그녀는 너무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음 날 유리가 훈련소에 올 것이라는 생각에 이연은 평소보다 더 신경이 곤두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아직 하재민과 유리 사이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그리고 그 일이 자신에게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전혀 예상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새벽 훈련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 이연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훈련소 경비 상황을 점검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무언가 일어날 것 같은 불안한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다음 날 오전 정유리는 설렘 반 호기심 반으로 괴산 육군훈련소 정문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군인 가족 특별면회 허가증을 손에 쥐고 서 있는 유리의 모습은 여느 대학생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깔끔한 코트의 단정한 모습이었지만 어딘지 모르게 긴장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신분증과 면회 허가증 확인하겠습니다. 경비병이 정중하게 말하자 유리는 서둘러 서류를 건넸습니다. 정유리 씨, 특전사 교관 정희연 중위의 가족분이시네요. 사촌분 면회 목적으로 오셨고, 경비병이 서류를 확인하며 말을 이었습니다. 외부인 통제 구역인 PX 근처까지 접근이 허용되어 있습니다. 안내병이 동행하겠습니다. 유리는 고개를 끄덕이며 따라 걸었습니다. 훈련소 안의 풍경은 생각보다 넓고 체계적이었습니다. 곳곳에서 구령 소리가 들려왔고 줄지어 뛰어가는 훈련병들의 모습이 눈에 띄었습니다. 언니가 이런 곳에서 일하고 있구나. 유리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막상 와보니 군대라는 곳이 어떤 곳인지 조금씩 실감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PX 근처에 도착한 유리는 사촌 오빠와 짧은 면회를 마쳤습니다. 예상보다 일찍 끝난 면회 때문에 혼자 남게 된 유리는 주변을 둘러보며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야, 저기 누구야? 저 멀리서 들려오는 남자 목소리에 유리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훈련복을 입은 병사 5명이 유리 쪽으로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그들 중 앞장선 사람은 하재민이었습니다. 키가 크고 어깨가 넓은 체격에 반항적인 눈빛을 하고 있었죠. 형, 저 여자 일반인 아니야? 여기 웬 일반인이? 하재민 옆에 병사가 수군거렸습니다. 하재민은 유리에게 다가가며 비웃는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가씨, 여기가 어디인 줄 알고 왔어? 군부대가 놀러 오는 데야? 유리는 당황하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저는 면회 온 거예요. 허가받고 왔고요. 면회? 하재민이 동료들을 돌아보며 웃었습니다. 야들아, 면회 온 아가씨래. 근데 혼자 여기서 뭐 하고 있는 거야? 그냥 잠깐 주변을 보고 있었어요. 유리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상황이 심상치 않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느꼈기 때문입니다. 혼자 돌아다니면 위험한 거 몰라? 하재민이 한 발짝 더 다가서며 말했습니다. 여기 남자들만 몇천 명인데 너 같은 예쁜 애가 혼자 돌아다니면 어떡해? 주변 병사들이 낄낄거리며 웃기 시작했습니다. 형, 진짜 예쁘네. 어느 대학 다녀? 우리 심심하던 참인데 잠깐 이야기나 하자. 하재민이 유리의 앞을 가로막으며 말했습니다. 유리는 겁에 질린 채 말했습니다. 그만두세요. 전 그냥 가족 보러 온 건데. 가족? 누구? 혹시 특전사 쪽이야? 하재민이 호기심 어린 눈으로 물었습니다. 네, 언니가. 유리가 대답하려는 순간
하재민이 손을 흔들며 말을 끊었습니다. 아, 됐어. 어차피 우리랑 상관없으니까. 근데 말이야. 하재민이 음흉한 미소를 지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군대에 대해 궁금한 것 있으면 물어봐. 우리가 친절하게 알려줄게. 유리는 이 상황이 점점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게 군대란데야? 유리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언니가 말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언니가 일하고 있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만 가봐야겠어요. 유리가 자리를 뜨려고 하자 하재민이 팔을 벌려 길을 막았습니다. 뭐 이렇게 급해? 조금만 더 있다가 가지 그래? 하재민의 목소리에는 위협적인 기운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때 멀리서 또 다른 훈련병들이 다가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하재민은 그들을 보며 더욱 당당해졌습니다. 야, 너희도 와봐. 여기 예쁜 아가씨가 군대 구경하러 왔다고. 하재민이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유리는 이제 정말로 무서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주변에 점점 더 많은 병사들이 모여들고 있었고 그들의 시선이 모두 자신에게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유리는 언니에게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것을 말하지 않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언니가 걱정할 것이 뻔했고 자신 때문에 언니가 곤란해지는 것을 원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순간 훈련소 곳곳에 설치된 CCTV 카메라가 이 모든 장면을 고스란히 녹화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특히 하재민과 유리 사이의 모든 대화와 행동이 선명하게 기록되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정유리는 기숙사로 돌아가는 버스 안에서 계속 그 일을 떠올리고 있었습니다. 하재민과 그 무리들의 시선, 그들이 던진 불쾌한 말들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하지만 유리는 단호하게 결심했습니다. 언니한테는 절대 말하지 말자. 언니가 얼마나 바쁜지, 그리고 자신 때문에 걱정하는 것을 얼마나 싫어하는지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별일 아닌 것을 크게 만들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한편 괴산 육군훈련소 보안관제실에서는 일일 CCTV 점검이 한창이었습니다. 보안팀 김상사는 오늘 하루 녹화된 영상들을 빠르게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대부분 평범한 훈련 장면들이었지만 PX 근처에서 촬영된 한 장면이 그의 눈길을 끌었습니다. 이게 뭐지? 김상사가 영상을 다시 재생했습니다. 화면 속에는 민간인 여성 한 명과 훈련병 여러 명이 대화하는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면회객과의 대화로 보였지만 자세히 보니 상황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훈련병들이 여성을 둘러싸고 있는 모습, 그리고 여성이 명백히 불편해하는 기색을 보이는 장면들이 선명하게 촬영되어 있었습니다. 김 상사는 즉시 관련 규정을 확인했습니다. 외부 민간인과 훈련병 간의 부적절한 접촉은 명백한 군기 위반 사항이었습니다. 이거 큰일인데. 김 상사는 서둘러 상급자에게 보고 준비를 했습니다. 그날 밤 늦은 시간 정의연은 특전사 교관실에서 내일 훈련 계획을 점검하고 있었습니다. 고공강화 훈련 일정과 장비 점검표를 꼼꼼히 확인하던 그때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정의연 중위님, 보안팀 김상사입니다. 긴급히 보고드릴 사항이 있습니다. 이연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보안팀에서 이 시간에 직접 연락한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다는 뜻이었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오늘 오후 PX 근처에서 외부 여성과 훈련병 간에 부적절한 언행이 있었습니다. CCTV에 모든 것이 녹화되어 있고 해당 여성이 정중희님의 가족분으로 확인됩니다. 이연은 순간 숨이 멎는 것을 느꼈습니다. 유리가 그런 일을 당했다는 것입니까? 지금 즉시 확인하겠습니다.
보안관제실로 가겠습니다. 이연은 서둘러 자리에서 일어나 보안관제실로 향했습니다. 복도를 걸어가는 동안 그녀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유리가 다쳤을까봐 걱정되는 마음과 동시에 누군가 자신의 가족을 건드렸다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보안관제실에 도착한 이연은 김 상사가 준비해둔 영상을 확인했습니다. 화면 속에는 분명히 유리가 있었고 그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훈련병들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이연은 그 중 한 명의 얼굴을 유심히 바라봤습니다. 저 훈련병이 누구입니까? 하재민입니다. 신병교육대 소속이고 이미 여러 차례 군기 위반으로 주의를 받은 문제아입니다. 이연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바로 어제 보고서에서 봤던 그 이름이었습니다. 일진병사로 불리며 다른 훈련병들을 괴롭히는 인물. 그가 이제 자신의 동생까지 건드린 것입니다. 영상을 끝까지 본 이연의 표정은 얼음처럼 차가워져 있었습니다. 유리가 얼마나 당황했는지, 얼마나 무서워했는지가 화면 너머로도 고스란히 전해졌습니다. 내 동생한테 장난질을? 너희가 누구 건드린 건지 아직 모르지. 이연은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한층 더 낮고 위험했습니다. 김 상사 관련 규정과 처벌 조항을 모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재민 조 전체의 신상 정보와 훈련 일정도 파악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중위님, 이 사안을 어떻게 처리하실 계획이십니까? 이연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감정적으로 움직여서는 안 되었습니다. 군인으로서, 교관으로서 정확한 절차를 밟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확실한 조치를 취해야 했습니다. 공식 절차를 밟겠습니다. 특별교관 심사와 평가 항목에 하재민 조를 편성해 주세요. 김 상사는 이연의 말뜻을 즉시 이해했습니다. 특별교관 심사라는 것은 문제가 있는 훈련병들에게 주어지는 가장 강도 높은 훈련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훈련의 담당 교관이 정의연이라는 것은 하재민 조를 정중희님 직속으로 재편성하시겠다는 뜻입니까? 맞습니다. 내일부터 하재민과 그 무리들은 제가 직접 담당하겠습니다. 이연의 목소리는 평온했지만 그 안에 담긴 의미는 결코 평온하지 않았습니다. 훈련소에서 정의연의 특별 훈련을 받는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모든 교관들이 알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부터 이연은 철저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하재민과 그의 무리들에게 진짜 군인이 무엇인지, 그리고 민간인을 괴롭히는 것이 얼마나 큰 잘못인지 깨닫게 해줄 생각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하재민과 그의 무리들은 갑작스러운 조 재편성 통지를 받았습니다. 기존 교관에서 특전사 교관으로 옮겨진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하재민은 통지서를 보며 짜증스럽게 혀를 찼습니다. 야, 이게 뭐야? 갑자기 특전사 교관이라고? 하재민이 동료들에게 투덜거렸습니다. 하형, 우리가 뭔 잘못했다고 이런 데로 보내는 거야? 옆에 있던 병사가 불만을 토했습니다. 아마 어제 그 여자 때문인 것 같은데. 또 다른 병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하재민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깟 일로? 별거 아닌 건데 뭘 그래. 어차피 교관이면 교관이지. 얼마나 다르겠어? 하지만 그들이 새로운 훈련장에 도착했을 때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는 것을 바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다른 훈련장과는 달리 이곳은 훨씬 더 엄숙하고 긴장감이 돌았습니다. 집합. 차가운 목소리가 훈련장에 울렸습니다. 하재민 일당이 고개를 들어보니 검은 베레모를 쓴 여성 교관이 서 있었습니다. 정의연이었습니다. 하지만 하재민은 아직 그녀가 누구인지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특전사 교관 정의연 중위입니다.
앞으로 여러분은 제 지휘 하에서 특별 훈련을 받게 됩니다. 이연의 목소리는 평온했지만 그 안에는 냉기가 서려 있었습니다. 하재민은 처음에는 별로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여자 교관이니까 그럭저럭 넘어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훈련 시작 전에 명확히 해두겠습니다. 특전사는 아무나 되는 게 아닙니다. 정신력과 체력 그리고 인성까지 모든 것이 완벽해야 합니다. 특히 민간인을 보호하는 것이 우리의 첫 번째 의무입니다. 이연이 말하는 동안 하재민은 어딘가 익숙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정확히 무엇인지는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첫 번째 훈련은 산악행군입니다. 완전군장 착용하고 30km 구간을 4시간 안에 완주해야 합니다. 실패하면 다시 출발입니다. 하재민과 동료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당황했습니다. 이건 일반 훈련병에게 주어지는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교관님, 이거 너무 과도한 거 아닙니까? 하재민이 불만을 표했습니다. 이연은 하재민을 차갑게 바라봤습니다. 과도하다고요? 민간인을 괴롭히는 건 과도하지 않고 정당한 훈련은 과도하다는 겁니까? 그 순간 하재민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어제 일을 알고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첫날 산악행군에서 하재민 조는 참혹하게 실패했습니다. 완전군장을 메고 30km를 걷는 것은 상상 이상으로 힘들었습니다. 더군다나 이연은 그들에게 어떤 편의도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시간 초과입니다. 다시 출발점으로 돌아가세요. 이연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둘째 날은 눈보라 속에서의 야영 훈련이었습니다. 영하 15도의 추위 속에서 텐트도 제대로 치지 못한 채 밤을 보내야 했습니다. 하재민은 추위에 떨며 속으로 분노했습니다. 이 조교 일부러 우리 조만 죽이네. 하형, 이건 정상 훈련이 아니야. 너무 심한 것 같은데. 동료 병사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셋째 날은 사격 훈련이었습니다. 하지만 규정 점수에 미달하면 물과 식사가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하재민 조는 하루 종일 굶은 채로 사격장에서 보내야 했습니다. 교관님, 이건 너무하는 거 아닙니까? 밥도 안 주고 물도 안 주고. 하재민이 항의했지만 이연은 냉정하게 대답했습니다. 실전에서는 밥 먹을 시간도 물 마실 시간도 없습니다. 지금이 마지막 기회예요. 진짜 군인이 뭔지 깨닫게 해드리죠. 나흘째 되는 날 하재민은 동료들과 함께 불만을 터뜨렸습니다. 야, 이거 너무 이상하지 않아? 다른 조들은 이런 훈련 안 받는데 우리만 왜 이래? 교관이 일부러 우리만 괴롭히는 것 같아. 어제 그 여자 일 때문인가? 아니면 신고해 볼까? 이건 명백한 가혹행위야. 하지만 이연은 모든 것을 규정에 맞춰서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가하는 훈련은 분명히 강도가 높았지만 군법상 문제가 될 것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완벽한 복수였습니다. 닷새째 밤 하재민은 처음으로 진지하게 생각해 보기 시작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그냥 견디면 되는 줄 알았는데 이연의 훈련은 단순히 육체적인 고통을 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정신적으로 자신들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대체 누구길래? 하재민은 이연의 정체가 점점 궁금해졌습니다. 그리고 어제 자신들이 만났던 그 여자와 이 교관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는지도 궁금했습니다. 그때 이연이 조용히 다가왔습니다. 내일은 전투 시뮬레이션입니다. 실제 상황과 동일한 조건에서 진행됩니다. 준비하세요. 하재민은 이연의 눈을 바라보며 소름이 돋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 눈에는 분노가 아니라 차가운 계산이 담겨 있었습니다. 일주일간의 혹독한 훈련을 겪은 하재민과 동료들은 몸도 마음도 지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오후
뜻밖의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정유리가 다시 훈련소에 찾아온 것입니다. 유리는 언니에게 연락이 안 된다는 소식을 듣고 걱정이 되어 몰래 훈련소로 왔습니다. 군인 가족이라는 신분 때문에 출입은 가능했지만 이번에는 허가받지 않은 구역까지 들어서고 말았습니다. 언니가 어디 있는지 아무도 말해주지 않아서 유리는 혼잣말을 하며 훈련장 근처를 헤매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재민과 동료들이 훈련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지친 상태에서 갑자기 나타난 유리를 본 하재민은 순간 멈춰섰습니다. 야, 저 여자. 저번에 봤던 그 여자 아니야? 동료 병사가 수군거렸습니다. 하재민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지난 일주일간 겪은 지옥 같은 훈련이 모두 저 여자 때문이라는 생각이 들자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야, 너 여기 왜 또 왔어? 하재민이 유리에게 다가가며 거칠게 말했습니다. 유리는 깜짝 놀라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저는 그냥, 너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알아? 하재민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민간인이 함부로 들어오면 안 되는 거야. 다른 병사들도 하재민을 둘러싸며 유리를 압박하기 시작했습니다. 일주일간 쌓인 스트레스와 분노가 한꺼번에 터져 나온 것입니다. 너 같은 애가 왜 자꾸 여기 와서 우리 괴롭혀? 정말 성가시네. 집에나 가 있지. 유리는 무서워하며 계속 뒤로 물러났습니다. 상황이 저번보다 훨씬 더 위험해 보였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두두두두두. 하늘에서 헬리콥터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검은색 군용 헬기 한 대가 훈련장 위로 나타나 서서히 착륙하고 있었습니다. 하재민과 동료들은 당황하며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뭐야, 갑자기 헬기가 왜? 헬기가 완전히 착륙하자 문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위장복을 입은 특전사 장교들이 차례로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모두 완전 무장한 상태였고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뭔 일이야? 무슨 훈련인가? 아니야, 저건 진짜 작전 같은데. 훈련병들이 수군거리는 가운데 헬기에서 마지막으로 내린 사람이 있었습니다. 검은 베레모를 쓰고 선글라스를 낀 채 당당하게 걸어오는 여성 장교였습니다. 바로 정희연이었습니다. 하재민은 그 순간 모든 것을 깨달았습니다. 일주일간 자신들을 훈련시킨 교관이 바로 이 특전사 부대의 핵심 인물이었다는 것을, 그리고 자신들이 건드린 여자가 그녀의 동생이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이연은 천천히 걸어와 하재민 일당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금부터 작전명 진실의 칼날을 시행합니다. 훈련병 하재민 조 퇴소 절차 전까지 제 지휘하에 들어갑니다. 모든 훈련병들이 얼어붙었습니다. 작전명이 있다는 것은 이것이 단순한 징계가 아니라는 뜻이었습니다. 하재민은 다리가 후들거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설마 그 특전사 전설, 그게 이 조교였다고? 이연은 선글라스를 벗으며 하재민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하재민 일병, 지난 일주일간의 훈련은 단지 시작이었습니다. 진짜 특전사 훈련이 무엇인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유리는 언니의 모습을 보고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언니가 이렇게 무시무시한 사람이었다는 것에 놀랐습니다. 민간인 괴롭히기를 좋아하는 모양이군요. 이연이 하재민에게 다가가며 말했습니다. 그럼 진짜 군인이 누구인지 확실히 가르쳐드리죠. 하재민의 동료들은 이미 겁에 질려 떨고 있었습니다. 그들 앞에 선 이연의 모습은 지난 일주일간 봤던 차가운 교관이 아니라 진짜 전장에서 싸워본 특전사였습니다. 이제부터 여러분은 특전사 실전 훈련을 받게 됩니다.
포기하고 싶으면 언제든 말하세요. 하지만 그 순간 여러분은 군인으로서 끝입니다. 이연의 목소리에는 더 이상 교관의 차가움이 아니라 전사의 위엄이 담겨 있었습니다. 하재민은 그제야 자신들이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깨달았습니다. 단순한 민간인 여성을 괴롭힌 것이 아니라 특전사 최고 교관의 가족을 건드린 것이었습니다. 이제 진짜 시작입니다. 이연이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헬기에서 내린 특전사들이 하재민 조를 둘러쌌고 곧 그들은 진짜 지옥을 맛보게 될 것이라는 것을 모든 사람이 직감할 수 있었습니다. 유리는 언니의 뒤에서 그 모든 광경을 지켜보며 생각했습니다. 언니가 이런 사람이었구나. 작전명 진실의 칼날이 시행된 다음 날부터 훈련소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하재민과 그의 무리들은 일반 훈련병과는 완전히 분리되어 특별 조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연은 단순한 징계가 아닌 체계적인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군법 교육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이연이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민간인 괴롭힘, 군기 위반, 집단 따돌림. 이 모든 것들이 어떤 처벌을 받는지 정확히 알아야겠군요. 회의실에 앉은 하재민 일당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이연 옆에는 군법무관과 상담관이 함께 앉아 있었고 이것이 단순한 훈련이 아니라 공식적인 조사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하재민 일병, 입대 전 경찰서 연행 기록이 3차례 있군요. 폭행, 공갈, 집단 괴롭힘. 군법무관이 서류를 읽어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입대 후에도 후임병 폭행 사건이 2차례 접수되어 있습니다. 하재민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기록으로 남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김성호 일병, 당신도 마찬가지입니다. 군내 사적 모임 조직, 신병 갈취. 하나씩 드러나는 사실들에 하재민의 동료들은 점점 더 움츠러들었습니다. 그들이 지금까지 해온 일들이 얼마나 심각한 범죄였는지 비로소 깨닫기 시작한 것입니다. 한편 이연은 조용히 유리와 마주 앉아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둘만 있는 상담실에서 이연은 처음으로 언니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유리야, 왜 그때 나한테 말하지 않았어? 이연의 목소리에는 걱정과 안타까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유리는 고개를 숙이며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언니 걱정하게 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리고 별일 아니라고 생각했거든요. 별일 아니야? 이연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괴롭히는 걸 그냥 두는 건 방관이야. 군대라고 해서 예외는 없어. 유리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언니, 나 때문에 이렇게 큰일이 된 거야? 이연은 유리의 손을 잡으며 따뜻하게 말했습니다. 너는 내 동생이기 전에 누군가의 민간인이야. 보호받을 권리가 있는 거고 내가 지켜줘야 하는 사람이야. 그때 유리는 처음으로 언니가 군인이라는 것의 진짜 의미를 깨달았습니다. 단순히 강한 사람이 아니라 약한 사람을 보호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며칠 후 부대 전수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하재민을 중심으로 한 일진 조직은 생각보다 훨씬 체계적이고 광범위했습니다. 신병들로부터 돈을 갈취하고 폭행을 일삼으며 심지어 탈영까지 시도한 기록이 발견되었습니다. 이 정도면 군사재판까지 가야 하는 수준입니다. 법무관이 이연에게 보고했습니다. 하재민은 조사를 받으면서 처음으로 진지하게 후회하는 감정을 느꼈습니다. 지금까지는 모든 것을 장난으로 생각했는데 이제야 자신의 행동이 얼마나 심각한 범죄였는지 깨닫게 된 것입니다. 교관님, 하재민이 처음으로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연은 하재민을 차갑게 바라봤습니다. 지금 와서 잘못했다고 하면 끝나는 일인가요? 아니요.
그런데 정말로 후회하고 있습니다. 그때 왜 그랬는지 지금 생각해보니 정말 바보 같았어요. 이현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하재민의 목소리에서 진심이 느껴졌지만 그렇다고 해서 지금까지의 일들이 없었던 것이 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후회한다고 해서 피해자의 상처가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이현이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괴롭힌 후임병들, 갈취당한 신병들, 그리고 제 동생까지 그 사람들의 마음은 어떻게 할 건가요? 하재민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처음으로 자신이 가해자가 아니라 범죄자였다는 것을 인정하게 된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밤 심리상담관과의 면담이 있었습니다. 하재민은 상담관 앞에서 처음으로 자신의 과거를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저는 제가 강한 사람인 줄 알았어요. 다른 사람들을 때리고 괴롭히는 게 힘센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재민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지금 보니까 저는 그냥 약한 놈이었어요. 정말 강한 사람을 만나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상담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깨달음이 변화의 시작입니다. 하지만 깨달았다고 해서 책임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에요. 네, 알고 있습니다. 처벌받을 각오는 되어 있어요. 다만, 하재민이 잠시 망설이다 말했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을 하지 않겠다고 약속드릴게요. 하재민의 동료들도 비슷한 과정을 겪고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일들이 모두 범죄였다는 것을 깨닫고 자신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었는지 반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이현은 그 모든 과정을 지켜보며 생각했습니다. 징벌만으로는 안 되었습니다. 진짜 변화가 일어나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이미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군사재판을 일주일 앞둔 어느 날 정의연은 하재민 조에게 마지막 특별훈련을 고지했습니다. 고공강화 훈련이었습니다. 특전사의 상징이자 가장 위험한 훈련 중 하나였죠. 고공강화는 특전사의 기본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에게는 선택권을 드리겠습니다. 이현이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참여하든 포기하든 그것은 여러분의 자유입니다. 하재민과 동료들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지난 몇 주간의 혹독한 훈련과 조사를 겪으면서 그들의 마음가짐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교관님, 고공강화요? 동료 병사 중 하나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네. 하지만 강요하지는 않겠습니다. 정말 변하고 싶다면, 정말 진짜 군인이 되고 싶다면 도전해보세요. 이현의 목소리에는 더 이상 차가움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진심 어린 격려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날 밤 하재민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고공강화라니 생각만 해도 무서웠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것이 자신에게 주어진 마지막 기회라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교관님이 왜 이런 기회를 주는 걸까? 하재민은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분명히 이현은 자신들을 처벌하고 싶었을 텐데 왜 마지막에 이런 훈련을 제안한 것일까요? 다음 날 새벽 고공강화 훈련장에 모인 하재민 조는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이현이 직접 장비를 점검하며 그들을 위해 준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교관님께서 직접 장비를 확인해 주시는 건가요? 하재민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당연하죠. 여러분의 생명이 걸린 일인데요. 이현이 대답했습니다. 아무리 미워하는 상대라도 안전만큼은 타협할 수 없습니다. 그 말을 들은 하재민은 가슴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자신들을 그렇게 미워했을 텐데도 안전만큼은 책임지려는 이현의 모습에서 진짜 군인의 모습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이론 교육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이현이 화이트보드 앞에 섰습니다. 고공강화는 단순히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공중에서 자신을 통제하고 바람을 읽고 정확한 지점에 착륙하는 것입니다. 몇 시간의 이론 교육 후 드디어 실전 훈련이 시작되었습니다. 먼저 이연이 시범을 보였습니다. 비행기에서 뛰어내린 이연의 모습은 마치 날개 달린 전사 같았습니다. 완벽한 자세로 공중을 날다가 정확히 목표 지점에 착륙했습니다. 와! 하재민의 동료들이 감탄사를 내뱉었습니다. 이제 여러분 차례입니다. 이연이 비행기 안에서 말했습니다. 포기하고 싶으면 지금이라도 말하세요. 하재민의 동료들 중 2명이 손을 들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무서워서 못하겠어요. 괜찮습니다. 용기도 중요하지만 자신의 한계를 아는 것도 용기입니다. 이연이 따뜻하게 말했습니다. 결국 하재민과 2명의 동료만 남았습니다. 비행기가 점점 높이 올라가자 하재민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하재민 일병, 준비됐습니까? 이연이 물었습니다. 아니요. 무서워요. 하재민이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무서워하는 게 정상입니다. 하지만 무서움을 극복하는 것, 그것이 진짜 용기입니다. 이연의 말에 힘을 얻은 하재민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해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제가 먼저 뛰고 여러분이 따라오세요. 모든 것을 잊고 저만 따라오시면 됩니다. 이연이 먼저 뛰어내렸고 하재민도 용기를 내어 뒤따랐습니다. 처음에는 무서웠지만 공중에서 바라본 세상은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그리고 이연이 옆에서 손신호로 안내해주는 모습을 보며 안전함을 느꼈습니다. 착륙 후 하재민은 무릎을 꿇고 말했습니다. 교관님, 그때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이연은 하재민을 일으켜 세우며 말했습니다. 일어나세요. 무릎 꿇는다고 해서 잘못이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지가 중요합니다. 내 손으로 사람을 부쉈던 건 변명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부터라도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하세요. 하재민은 눈물을 흘리며 대답했습니다. 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변명할 필요 없어요. 하지만 책임은 져야죠. 이연이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그날 고공강화 훈련을 통해 하재민은 진짜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는 것처럼 자신의 과거에서 벗어나 새로운 사람이 되겠다는 결심을 했습니다. 훈련이 끝난 후 이연은 하재민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재판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진짜 중요한 건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입니다. 하재민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교관님 같은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군사재판이 열린 날 괴산 육군 훈련소에는 첫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하재민은 군복을 단정히 차려입고 법정에 섰습니다. 지난 몇 주간의 변화는 그의 얼굴에서도 확연히 드러났습니다. 더 이상 반항적인 눈빛이 아니라 책임감 있는 성인의 모습이었습니다. 피고인 하재민, 민간인 괴롭힘, 집단 따돌림, 후임병 폭행 등의 죄목으로 기소되었습니다. 군판사가 엄숙하게 선고를 시작했습니다. 하재민은 고개를 숙이고 판결을 들었습니다. 군형법상 징계 처분과 함께 현역 복무 부적격 판정을 받았습니다. 사회복무요원으로 전환되어 복무를 이어가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군판사가 말을 이었습니다. 피고인이 보여준 진정한 반성과 변화의 의지를 고려하여 추가적인 사회봉사 의무를 부과합니다. 청소년 선도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자신과 같은 길을 걷지 않도록 도와야 합니다. 하재민은 고개를 들어 판사를 바라보며 또렷하게 대답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어진 기회를 헛되이 하지 않겠습니다. 법정을 나온 하재민은 눈 내리는 훈련소 마당에서 정희현과 마지막 대화를 나눴습니다.
교관님, 정말 감사했습니다. 하재민이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저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가르쳐 주셔서. 이연은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제가 한 건 여러분이 스스로 깨달을 수 있도록 기회를 준 것뿐입니다. 진짜 변화는 여러분 스스로 해낸 겁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알겠어요. 더 이상 남을 괴롭히는 사람이 아니라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말보다는 행동으로 보여주세요. 그게 진짜 사과입니다. 하재민은 깊게 인사하며 훈련소를 떠났습니다. 그의 동료들도 비슷한 처분을 받고 각자의 길을 걸어가게 되었습니다. 며칠 후 정유리는 언니를 찾아와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기숙사 카페에서 만난 두 자매는 따뜻한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언니, 그때 정말 무서웠어요. 하지만 언니가 나타났을 때 유리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무서웠을 거야. 하지만 용기 있게 견뎠잖아. 이연이 유리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언니는 정말 멋있어요. 나도 언니처럼 강한 사람이 되고 싶어. 강하다는 건 남을 때리는 게 아니야. 약한 사람을 보호하는 것, 옳은 일을 하는 것이 진짜 강함이야. 유리는 고개를 끄덕이며 언니의 말을 마음에 새겼습니다. 이 일을 통해 유리도 많이 성장했습니다. 한 달 후, 이연은 새로운 임무를 받았습니다. 해외 파병 임무를 위한 특전 훈련 교관으로 발탁된 것입니다. 더 넓은 세상에서 더 많은 사람들을 훈련시키고 보호하는 일이었습니다. 축하해요, 언니. 정말 자랑스러워요. 유리가 진심으로 축하했습니다. 고마워. 이 모든 일이 나에게도 많은 걸 깨닫게 해줬어. 진짜 강함이 무엇인지, 군인의 의무가 무엇인지 말이야. 출국 전날 밤, 이연은 하재민으로부터 편지를 받았습니다.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면서 청소년 상담센터에서 일하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교관님께 매일 후회하며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후회를 바탕으로 더 나은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와 같은 실수를 하는 아이들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교관님이 보여주신 진짜 강함을 배워가겠습니다. 이연은 편지를 읽으며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진정한 변화는 이런 것이었습니다. 출국 당일 눈이 내리는 김포공항에서 이연은 유리와 작별 인사를 나눴습니다. 언니, 조심히 다녀와요. 그리고 유리가 잠시 망설이다 말했습니다. 언니가 보여준 눈빛을 난 평생 잊지 못할 거야. 세상에는 아직 정의가 있고 언니가 그걸 지키고 있다는 걸 알아서 든든해. 이연은 유리를 따뜻하게 안아주며 말했습니다. 너도 이제 누군가를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됐어. 내가 없어도 잘 해낼 거야. 눈 내리는 활주로 위 이연은 군용기에 오르며 뒤돌아봤습니다. 유리가 손을 흔들고 있었고 멀리서는 새로운 훈련병들이 구보를 하고 있었습니다. 언젠가 그들 중에도 길을 잃은 사람이 있을지 모르지만 누군가는 그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해 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비행기가 이륙하면서 이연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하얀 눈으로 덮인 대한민국 땅이 점점 작아져 갔습니다. 하지만 그 땅 어딘가에서는 하재민처럼 새로운 삶을 시작한 사람들이 있었고 유리처럼 더 강해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진정한 강함은 복수가 아니라 용서와 변화의 기회를 주는 것이었습니다. 이연은 그것을 이번 일을 통해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눈 내리는 하늘 위로 떠오르는 비행기 안에서 이연은 조용히 웃으며 새로운 임무를 향해 나아갔습니다.